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카카오의 성장은 실로 주목할 만한데요. 사업의 성공만큼이나 오너의 수익도 엄청난 건 당연하겠죠.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기업들의 회사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장사 주식 부호 순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5위였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2위에 올라 눈길을 끕니다. 17일 금융정보서비스 인포맥스에 따르면 김 의장의 14일 기준 보유 상장사 주식 가치는 9조 835억 원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김 의장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3조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카카오 주가 상승 속에 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36.16% 상승입니다. 김 의장은 현재 카카오 지분 14.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네이버와 함께 비대면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카카오 주가는 2.36배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7조 3,518억 원에서 7조 7,452억 원으로 늘었지만 김 의장에는 못 미쳤습니다. 김범수 의장 위에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도 지난해 말 대비 주식 부호 순위가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게임 및 인터넷 서비스 회사 창업자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전통 대기업 총수들은 주식 보유 가치 순위가 대부분 내려갔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4위에서 8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위에서 8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위에서 순위가 1계단 떨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광복절을 맞아 360도 VR 카메라로 독도 망향대와 울릉도 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5G 점프 VR 여행 콘텐츠 신선배송 8.15 특집 독도 울릉도 편을 공개했습니다. 신선배송은 진행자들의 설명을 줄이고 자연에 집중하는 힐링형 5G 기반 VR 콘텐츠로 촬영 다음날 업로드에 현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와 장마로 여행지를 찾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여행지의 풍광과 함께 폭포수 및 소울음, 벌레 등 자연의 소리를 선보이고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입니다. 8.15 특집 독도 울릉도 편은 독도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모습을 360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독도의 파도 소리와 새소리 등을 전달합니다. 또 울릉도 해안 산책로와 바닷속 아쿠아리움인 첨부 해중 전망대 등을 소개합니다. 신선배송은 지난 5월 SK텔레콤 5GX 서비스 사업본부 사내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담당 매니저들이 강원도 낙산사를 찾아 설명과 자막 없이 바로 다음날 올렸던 VR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지금껏 총 6회의 신선배송이 탄생했습니다. 시리즈 1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낙산사를 방문해 청량한 목탁 소리를 선보였습니다. 2회는 충남 당진의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서산목장 들판, 삼봉해수욕장에서 수레 국화밭과 해변 동굴 등을 잔잔한 석양과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어 3회는 삼척 포카리 폭포로 알려진 미인 폭포를 찾아 여름 휴양지에 걸맞는 청량감 넘치는 폭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4, 5회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루프에 올라 잠실 야구장, 코엑스 등 주변뿐 아니라 남쪽으로 분당과 판교 그리고 멀리 인천의 포스코타워까지도 소개했습니다. 신선배송은 VR 헤드셋을 이용할 경우 점프 VRA 여행 채널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5G 점프 VR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안84 웹툰에서 여성 혐오적 내용이 나와 비판이 거센데요. 기안84 작가와 유통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의 사과로 상황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웹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작 복화강 연재를 재개한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는 새 에피소드인 광어인간편에서 여주인공 봉지은이 기안그룹 인턴으로 들어가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여성 인턴 봉지은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는데요. 가습기를 틀어 축축해진 자리, 회식 자리에서 수달처럼 누워 조개를 깨는 행동, 특히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정직원이 된 듯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안84는 웹툰 말미에 사과문을 올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생각했는데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화 또한 조개를 대게로 바꿨습니다. 술김에 잠자리를 했다는 표현은 이후 상사가 봉지은의 귀여움에 반해 사귀게 되는 것으로 수위가 조정됐습니다. 웹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속에 웹툰을 둘러싼 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 확대 속에 국내 웹툰은 해외에서도 통할 만한 콘텐츠 사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산업적으로 웹툰을 바라보는 인식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산업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데다 웹툰을 출판 사업의 하나로 보는 인식도 여전합니다. 네이버 웹툰을 시작으로 4단계 연령 등급 분류를 도입한 상태이나 사실 권장 연령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자율 규제 실효성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물음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화웨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부터 제한됩니다. IT 매체인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5일 화웨이를 대상으로 미국 기업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석 달간 제공했고 8월 13일부로 해당 라이선스가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인텔 프로세서와 퀄컴 통신칩, 구글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각종 부품 도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기존에 내려받은 앱의 업데이트가 막히고 새로운 앱을 검색해 사용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앱 APK 파일을 별도로 구해 직접 설치하거나 앱 개발사의 업데이트 정보를 직접 찾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보안 업데이트 중지 탓에 스마트폰 보안성이 크게 취약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이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 EMUI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외하고 독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추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중국 내수 외 수출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라고 엔가젯은 더했습니다. KTCS는 희원 엔터테인먼트와 핑구 캐릭터 상품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캐릭터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핑구 캐릭터 상품 출시를 통해 KTCS는 기존 온라인 유통 사업을 상품 기획, 디자인, 제조, 유통까지 총괄하는 PB, 즉 자체 브랜드 상품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KTCS는 2015년부터 애플,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등 디지털 IT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했습니다. 2019년 모피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모바일 액세서리 수입 및 온라인 총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KTCS의 온라인 유통 사업은 최근 3년간 매출액 143%, 영업이익은 100% 증가했습니다. 핑구는 남극 펭귄 이야기를 다룬 BBC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주인공으로 20대에서 30세대 추억 속 캐릭터입니다. 특유의 찰진 움직임으로 155개국에서 방영돼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도 KBS 키즈 채널에서 핑구 인 더 시티가 방영 중입니다. KTCS가 선보이는 핑구 캐릭터 상품은 스마트톡, 핸드워시, 에어팟 케이스 등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됩니다. 향후 우산, 유아용 우비, 텀블러 등 캐릭터 생활용품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